성장은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서 정점을 찍습니다. 다시 내려가요. 바닥을 찍어요. 다시 올라가요. 이때 여러분들 느끼는 거는 와, 나 제자리로 돌아왔어. 나 바뀐 거 없어. 나 정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이제 자유로워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경험담도 썼는데 나 다시 바닥이야. 똑같은 문제에 또 빠진 것 같아. 변하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성장해봤자 나의 착각일 뿐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옆에서 보면 어떻다? 이렇게 간다.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성장은 나선형이다. 헷갈리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슈에 다시 도착한 것 같지만 시야는 훨씬 넓어졌다. 과거의 여러분들이 아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장은 나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숙제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절망감과 결핍을 느낍니다. 통과를 합니다. 정상에 도착한 것 같은 고향감을 느낍니다. 또다시 새로운 숙제를 만납니다. 바닥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또다시 이 고지를 넘고 희열감을 느낍니다. 당연히 나선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숙제를 마주하고 대신에 보상도 계속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새로운 숙제를 받고 보상을 받고 나선형으로 성장할 때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과거의 그런 지점을 반복하는 것 같아. 착각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일시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보고 새로운 숙제를 보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결핍을 내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탁기가 가득해서 내가 다시 옛날에 탁기 많은 때로 돌아갔나 보다 착각을 하는 거지. 이것도 비워내면 일순간 더 가벼워지면서 여러분들 평균값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장을 높인다고 해서 파장이 계속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폭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이 최대값이 높아지고 최저값도 낮아져요.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불쾌감이 곧 성장의 숙제들,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불쾌감을 느껴왔고 그 불쾌감 자연스러웠어요. 늘 있었던 불쾌감이에요.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불쾌감이 곧 숙제예요. 숙제 찾는 거 어려워요.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 불쾌감을 최대한 나노 단위로 분석하고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낸다고 생각하면 숙제가 그대로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하지 않은 것에 익숙하고 자기 감정을 똑바로 인지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고 추잡한 생각은 포장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불편한 감정을 숙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뿐이지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감정의 추하고 아름다움을 논해서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풀어내고 음미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숙제는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욕망, 내 믿음, 그것의 오류가 바로 숙제거든요. 솔직하게 내 감정 인정하고 감정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이렇게 있지 않고 꼬여있고 섞여 있으니까 메인이 되는 것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옆에 붙어있는 것들도 인지를 하시고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엔 안 되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느낌이 들 거고 그 중에 뭐가 메인이고 뭐가 서브인지 뭐가 잔챙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걸 이루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 소망이었던 것처럼 좋아하는 걸 이루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어. 근데 이만큼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 받고 싶었던 거고 이만큼이 좋아하는 거 이루고 싶었던 건데 자꾸 이제 이게 좀 더 있어 보이고 이게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이게 좀 더 아름다운 감정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진짜 마음이라고 자기 세뇌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음미를 안 해본 거야. 불쾌하니까. 이 조그마한 아름다운 생각은 느끼기 쉽잖아. 거부를 안 하니까. 근데 이 커다란 욕망은 느끼기 불쾌하니까 안 느끼잖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잘 안 느껴본 것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그렇게 포장한 것도 있고 알고서 포장한 것도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솔직하지 않으니까 감정이나 자기 상태에 대해서 아름답다, 추하다, 옳다, 그르다, 현명하다, 현명하지 못하다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려면 자기의 현재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 그리고 감정이 여러 가지 꼬여있고 여러 가지 껍데기가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 파악하려고 좀 실타래도 풀고 느껴보고 음미하는 게 그냥 1, 2초, 10초만이 되는 게 아니라 10초, 30초, 1분 느껴보고 1시간, 30분 산책하면서 느껴보고 잘 모르겠으면 산책하세요. 자기 감정을 고조시키는 요 노래들 들으면서 산책하거나 어떨 때는 노래 안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껍데기 하나 까고 또 거기서 끝날 것 같을 때 안 끝났어요. 끝날 것 같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야. 더 이상 깔 수 없을 때까지 까고 들어가면 부정적인 관념도 있고 자기의 어리숙한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힌트 찾기. 이제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누군가 한 말 또는
내가 우연찮게 본 어떤 글귀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언가 아집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영혼의 시그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미러링해서 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 딱 꽂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또는 꾸준히 이 외부 세상이 또는 영혼이 나한테 너 이게 숙제니까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무엇인지 외부를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해서 많이들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과거에 비슷한 사건, 많이 엮여져 있는 기억, 또는 그 믿음을 형성했던 기억,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연인에게서 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친한 친구들, 절친들 사이에서 내가 외면받은 걸 보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연인한테서도 그런 결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트라우마라고 하면 자꾸 비슷한 기억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부모한테 받았던 트라우마가 학교에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에게서 받았던 트라우마가 연인에게서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게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찝어가지고 과거에 연관되어 있는 기억들을 살펴보세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잘못된 뿌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거기에 집착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나한테 가서 너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너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너가 행복한 거에 좀 더 집중해보지 않으렴? 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면 현재 자기는 밑도 끝도 없이 말 안 들어. 과거에 무수한 자기들이 그걸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공략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직 누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 몇 번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익숙한 것이 가장 커다란 덩어리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이렇지 않나? 이런 부분부터 의심을 해봐야 돼요. 발상을 해봐야 돼요. 안 당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부터 하세요. 그렇게 사고에 전화를 했는데도 근데 이건 변함없는 것 같아. 그럼 포기를 하시는데 그때 의외로 진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에 전환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걸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걸 바꾸세요. 어떤 문제든 간에 반드시 답은 있다라는 전제에 가셔야 돼요. 답을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거든 현실적인 거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타인한테 다 인정받고 다 사랑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답은 반드시 있다는 거. 어떤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안이 있는데 그 답안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선입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답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화를 시작하시건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던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잘한 것, 잔챙이 같은 것들은 이 문제는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오히려 자기 삶에서 큼직한 것들은 이거는 너무 절대적인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답은 없을 것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굴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큼직한 거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 두들기면서 낡은 것들은 솎아내고 불순물은 정제하고 여러분들이 순도 높은 것들로만 하면 당연히 마음의 중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안 휘둘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나의 마음속에서 안전지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를 건강하게 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한순간에 안 생겨요. 자기 신뢰, 자기 사랑, 자기를 지지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한순간에 안 생겨요. 자꾸 솎아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납득하지 않고 진실이 아닌 것들은 존재할 수 없게 솎아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솎아내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더 나은 것들을 계속 넣으면서 단단하게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정화라던가 치유라던가 요런 과정들이 선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판도라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내 선택이고 난 한번 그래서 이 선택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삶을 내가 살아봐야겠다라고 도망친 적이 있다. 또는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저한테 배우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고 있는 과정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판도라만의 스킬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제가 알려드리는 스킬이 이 삶에 우리가 받는 숙제들을 통과하는 스킬인데 이 스킬은 제 출처지만 이 숙제라던가 문제라던가 성장의 여정은 판도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살아간다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구간이고 누구나 필연적으로 이미 빠져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아, 다른 사람들은 뭐 몰라도 그냥 어쩌지 잘 사는데 난 뭐 너무 머리 아프고 성장할 것도 치유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냥 눈 가리고 그냥 그러고 다시 살고 싶다. 이렇게 복잡한 길보다 그냥 남들처럼 편안한 길, 평범한 길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리지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여러분들은 절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저와 헤어지고 나서 앞으로 영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성장의 여정은 저차원이나 고차원이나 중간차원이나 어디가 됐든 간에 항상 겪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모두가 겪고 있는 그 여정에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덜 고통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이 구간을 지나갈 수 있는 치트키를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저만의 방식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게 저만의 세상 해석법은 아닙니다.